아, 자, 이제부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저장할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 변경하고 헬프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셨는데, 여기 인터넷이라는 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어서 쓰시고,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뭐 열어놓으면 저장도 가능하신데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다음에 꺼내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으시면. 그래서 이제 전 D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 ST 밑에 이제 몽고DB 밑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스크립트 처리문을 막 모아놓은 문자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때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얘를 컴파일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가져와서 실행하고 버리고, 한 줄 가져와서 번역한 다음에 실행하고 버리고, 이런 단위에 해당되는 건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크립트라고 이제 써서 여기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번적인 거니까 그냥 01.basic 이렇게 해서 한 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꺼내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되셨죠? 세워 쓰시고, 두 번째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장할 슬래시 두 개를 이용해서 저장할 데이터를 이제 선언해 보겠습니다. 선언해 쓰시는데 방식은 제이선 방식입니다. 제이선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제이선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때에 그냥 보드라고 썼는데, 지금 저희가 제이선이니까 얘는 오브젝트를 선언한 겁니다. 오브젝트를 선언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면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객체라고 얘기하면 뭐를 갖고 있는 걸 변수라고 할 수 있냐면 변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속성 뭐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메소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수들과 함수들을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제이선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변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함수도 같이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함수 저장하려면 이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다가 키값에다가 함수를 저장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 변수를 이용한,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얘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드라는 걸 이꼴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중괄호 중괄호 썼다는 얘기는 얘는 오브젝트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브젝트 아시겠죠? 객체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이선이니까 제이선 오자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방법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보드라는 데다가 뭘 갖다가 쓸 거냐 하면, 저희는 상단표 찍어서 넘버라는 거를 쓸 거예요. 넘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넘버는 1번이에요. 뭐 1번 데이터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타이틀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땡땡 쓰시고, 그 키 땡땡 밸류 콤마 키 땡땡 밸류 이렇게 쓰십니다. 데이터는 선언되지 않은 구조를 미리 만들지 않고 그냥 내가 오브젝트를 만드는 대로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시겠죠? 저장할 수 있으셔서, 뭐 타이틀은 뭐 몽고DB 문자열이니까 쓰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와 따옴표의 구분이 없습니다. 안에 따옴표를 쓸 것 같으면 쌍따옴표를 묶을 수도 있고, 안에 쌍따옴표를 쓸 것 같으면 따옴표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와 쌍따옴표의 구별은 없다. 그냥 다 문자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예제는 인용보 한 개짜리 쓰고, 어떤 예제는 인용보 두 개짜리 써서 쌍따옴표를 사용하거나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으는데,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b 쌍따옴표 찍고 콤마, 그 다음에 내용이니까 뭐 컨텐트라고 쓰겠습니다. 컨텐트라고 쓰시고 땡땡 쓰시고, 컨텐트는 뭐 얘는 몽고DB는 NoSQL이다. SQL에 해당되는 건데 NoSQL DB에 해당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가띄기 할까요? 한가띄기 해서 사용하시고, 콤마 치시고, 콤마 엔터 치시면, 그 지금 엔터 쳤는데 이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거다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탭키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탭키 썼고요. 그 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이터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관리자가 지금 이제 그 UTF-8로 저장이 돼서 그 저장할 때 한글은 여러분들이 꺼낼 때 UTF-8로 처리하기만 하면 이제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그 write date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write date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그래서 write date는 뭐 write 작성자입니다. 작성 1입니다. write 뭐 date는 땡땡 쓰시고 저희가 new 쓰시면서 date라고 쓸 수 있다. 아 여기는 그 오브젝트 데이트 오브젝트가 있구나. new 생성한다. 데이트를 생성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new date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날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제 함수가 new date 함수입니다. 고마 쓰시고 그 다음에 히트 조회수에 해당되는 것은 뭐 1이다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한 개 생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생성이 됐어요. 제대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중에 1.23 요거는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는 1이라고 썼는데 얘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 특별히 얘를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걸로 변경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1.0으로 해서 실수가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바에서 꺼내올 때 얘를 실수형으로 리턴 드릴까요? 아니면 정수형으로 리턴 드릴까요? 실수형으로 리턴 됩니다. 더블로 리턴이 돼서 나중에 얘를 만약에 정수형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정수형으로 변경했는 캐스팅해서 사용하는 이런 처리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언더바는 이게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대시가 있으면서 1이라고 쓴 건 날짜형입니다. 날짜형 write date는 날짜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몽고DB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리된 형식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변수에 해당되는 형식의 지정이 된다, 변경이 된다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 배우실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되는 데이터 형식이 정해진다. 이해되시겠죠? 정해져서 이렇게 쓰시게 되겠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두 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위치 잘 보세요. 그 서버가 그 301-PC018에 해당되고 웹장이라는 DB를 현재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제 db.이라고 씁니다. db.이라고 쓰시면 이 DB 안에 어떤 게 연결되어 있냐면 웹장이라는 게 현재 이 DB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DB라는 객체 안에 웹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db.이라고 쓰면 웹장에다가 지금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DB에 있는 요 웹장이라는 정보를 바꾸면 다른 쪽에다 저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웹장이라는 데서 일단은 하시고 db.이라고 썼는데 저희가 요거는 오브젝트 얘는 저장하는 객체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보드라고 쓰겠습니다. 이 보드라고 쓴 거는 이게 컬렉션. 이게 DB고 DB 아래 오라클 같으면 테이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테이블 같은 건데 데이터가 여러 개 모아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아시겠죠?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점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걸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insert 쓰시고 가로 열고 보드라는 걸 좀 집어넣으세요. 보드. 그래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db.이라고 되어 있는데 db에 해당되는 건 뭐가 할당되어 있냐면 웹장이라는 db가 들어있어요. db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웹장이라는 db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웹장 db에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점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점보드에 해당되는 것은 컬렉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컬렉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DB 아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라는 의미의 컬렉션입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는, 되시겠죠? 모아져 있는 것을 컬렉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데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뭐 인설트입니다. 인설트 삭제해요, 뭐 델리트, 리무브 뭐 이 중에 이 정도의 그 쿼리블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걸 보드를 전달해서 파라미터 가르고 거니까 보드에 해당되는 위에 겁니다. 위에 보드 오브젝트를 전달해서 걔를 인서트 데이터를 집어넣는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쿼리를 작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요거 쓰실 때까지는 저희가 뭐 여기서 보드나 이런 거, 웹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그 db.board.insert를 이제 실행합니다. 실행해서 보시면, 이 write result, insert가 n개의 인서트가 됐는데,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인서트가 됐다. 보이시죠?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로컬호스트, 왼쪽에 접속되어 있는 로컬호스트의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리프레시, 셀렉트 아이템을 클릭해 보시면 웹장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 생겼고 컬렉션도 생겼고 보드 밑에 데이터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컬렉션 한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저장이 한 개 됐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전까지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생기게 하려면 일단 DB에다 데이터를 저장하시거나 또는 create db라고는 명령문을 써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거나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나 지금처럼 이제 그 없는 것을 그 저희가 변수가 전혀 선언되어 있지 않은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변수가 생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DB가 아무것도 없는데 DB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개념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웹장 DB가 생겼습니다. 생기시고 컬렉션에 데이터 한 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데이터 한 개 집어넣었네. 집어넣었으니까 제가 들어간 데이터를 한번 꺼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find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보자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확인하기 그 하기를 할 건데 그 보드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보드의 모든 데이터 할 건데 사용하실 때는 db.웹장에 있는 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점 다음에 find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쓸 거예요. find 다음에는 뭔가 이제 다르게 뭐가 적성할 수 있는데 find 가로고 사이에다가 파라미터로 뭔가 넘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예, 느낌적 느낌이 드시죠? 전혀 안 드시나 본데 예,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뭔가 넘길 수 있다 가로고 사이에다가 지금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걸 넘길 수 있는데 find에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find가 처리된 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테이블 형식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테이블 엑셀 테이블 같은 형식으로 보이시는 거고요. 테이블 뷰 말고 밑으로 내리면 제이슨 뷰라는 게 있습니다. 제이슨 뷰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처럼 중괄하고 중괄하고 쓰시고 됐죠? 요게 이거 중괄 알고 중괄하고 여기 중괄 알고 중괄하고 쓰시고 거기에 키 땡땡 밸류 이렇게 쓰시고 콤마를 썼습니다. 저희가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인 줄 알았더니 넘버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요. 언더바 아이디라는 게 생겼습니다. 언더바 아이디 되셨나요? 되겠죠? 언더바 아이디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요 몽고DB도 얘네들이 중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개씩 끌어와서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여기에 언더바 아이디라는 것을 이제 붙인다는 거죠. 붙여서 사용하시는데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해서 여기 긴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이게 들어갑니다.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서 지금 사용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십니다. 글보드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돼서 되셨나요? 중복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오브젝트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제이슨 데이터라서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인데 얘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다,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언더바 아이디에다가 그 넘버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 넘버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언더바 아이디를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몽고DB에서 자동적으로 얘네들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여기 보시면 그 뒤에 그 PDF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find 쓰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find 이렇게 쓰시고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find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자바에서는 리스트 객체 이런 게 나오시게 되고요.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그 한 개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시판 글 리스트 쓸 때는 find라는 걸 쓰시는데
한 개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올 때는 find o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바티스 쓰실 때 함수가 있으시죠. 그때 사용하시는 게 select one, select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select list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시죠. 그때 이제 그 어떤 함수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회할 때 사용하시는 거는 이쪽에 이제 넘버가 1번인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 오브젝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이게 조회 맨 처음에 해당되는 것은 조회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가져올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인드 부분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데이터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정